안녕하세요. 레빗 파이핑 모델링 실무 꿀팁만 골라먹기의 SCK 전재우. 태연 ENC의 한승원입니다. 2편 주제는 패밀리 이야기입니다. 2편은 2회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요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콘텐츠에서는 패밀리를 신규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과 기본 설정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추가로 패밀리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매개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포뮬러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볼 계획입니다. 추가로 배관 피팅이나 박연 액세서리류에서 자주 쓰이는 룩업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룩업 테이블을 활용하는 방법들까지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 모델링 실무 꿀팁만 골라먹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2편에서는 패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젠다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밀리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룩업 테이블 그리고 복합 패밀리를 작성해 보는 거를 할 건데요. 패밀리는 총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에서는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패밀리 기본을 알아보는 거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패밀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레빗에는 패밀리 유형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패밀리,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 그리고 내부 편집 패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님, 패밀리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스템 패밀리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 패밀리란 오토데스크에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지정해 놓은 패밀리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부분 건축이나 구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MEP 쪽에서도 배관이나 덕트, 트레이는 시스템 패밀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더블 패밀리가 있는데요. 이 로더블 패밀리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 패밀리가 별도 파일로 존재할 수 있고 음, 사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패밀리랑 로더블 패밀리는 서로 쓰임이 좀 달라요. 세 번째는 내부 편집 패밀리인데요. 이 내부 편집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패밀리와 그 로더블 패밀리의 특성을 한 절반씩 섞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외부로 파일이 저장이 되진 않지만 네. 그 대신 사용자가 쉽게 만들고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부 편집 패밀리를 쓰실 때에는 유니크한 객체를 만드시려고 하실 때에만 사용하시면 된다는 점만 아, 기억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 패밀리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네. 이미 있는 패밀리 유형들을 이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상당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음, 어떤 유형의 패밀리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 패밀리를 선택하시고 네. 아이콘을 확인하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패밀리일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처럼 보이시고요. 로드 오프 패밀리에는 에디트 패밀리라는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네. 그리고 네오 편집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인 음, 플레이스라는 버튼이 생성되니까 음. 이 부분만 가지고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예. 패밀리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MEP 쪽에서는 로더블 패밀리를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그쵸. 거의 대부분의 패밀리들이 시스템 패밀리 제외하고는 다 로드올 음, 패밀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패밀리 기본에서 예. 그 어떤 팁들을 전달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 부분은 배관 서포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화면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레빗은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 오늘 만들어 볼 패밀리의 형상을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그 HBM으로 구성된 배관 서포트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일단 그러려면 저희가 필요한 게 이제 HBM에 대한 단면을 프로파일로 작성을 하고 음, 그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패밀리를 만드는 모습까지 좀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매개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물량 산출에 필요한 매개 변수를 또 생성하고 수식을 거는 부분까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네.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패밀리를 만들기 전에 네. 이 패밀리의 호스트 여부를 좀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호스트가 어떤 건가요, 대표님? 네, 호스트라고 하면 저희가 만들 패밀리가 특정 벽이나 네. 천정 혹은 또 바닥 뭐 음, 이런 오브젝트나 기준점에 종속되어져 있어야 되는 패밀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음, 사전에 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정해 놓고 패밀리 템플릿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오늘 만들어야 될 패밀리는 대란 서포트다 보니까 네. 굳이 뭐 특정 호스트에 구속되지 않아도 되는 패밀리라 저희는 음, 오늘 일반 패밀리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일단 레빗 화면에서
패밀리의 뉴 버튼을 누르시면 네. 패밀리의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는 창이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뒤에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아, 호스트 네. 패밀리 템플릿들이에요. 어디에 기반해서 작성이 되는 맞습니다. 패밀리들이네요. 여기 보시면 뭐 실링 베이스는 천정 기반의 라이브러리 음, 만드는 거고 네. 월 베이스는 벽체 기반의 라이브러리 만든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오늘 특정 부분에 종속되지 않는 일반 네. 패밀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일반 제네릭 모델로 네. 라이브러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매트릭 제네릭 모델 템플릿을 선택하고 오픈을 네. 누르시면 네, 이렇게 이제 패밀리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열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H빔을 먼저 모델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H빔 같은 경우에 항상 프로파일로 먼저 음, H빔의 단면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파일을 가져다가 네. 스윕 기능을 써서 음, H빔 모델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말고 프로파일 템플릿을 한 번 더 열 거예요. 네.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도 네. 어차피 동일한 패밀리를 새로 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뉴에 패밀리 버튼을 눌러서 이제 프로파일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그냥 일반 모델 템플릿이랑 프로파일 템플릿이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음, 어차피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볼륨을 갖고 있는 객체는 아니고 네. 선과 점으로 되어 있는 음, 2D상의 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파일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이 템플릿에서 일단 H형광의 단면을 좀 음,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H형광에 대한 단면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저 형태로 작성을 할 건데 그러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변수가 일단 필요해요. 네. 그래서 H형광의 폭과 과, 높이 높이, 그리고 이제 기둥의 두께와 위아래 그쵸. 판의 두께 그리고 이제 교차점에 여기 라운드 되는 이 네. 알까. 알값을 일단 그쵸. 사전에 먼저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놓고 네.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 매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패밀리 타입을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패밀리 파라미터로 그냥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h빔 h 그리고 얘는 유형 타입으로 만들 거고요. 네. 일단 그룹은 스트럭처 쪽으로 보내놓을게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똑같이 5개를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5가지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네. 6t에 8t 음, 그리고 r값은 10인 기본 값을 입력을 해 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매개 변수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프로파일을 할 때 필요한 가이드가 될 레퍼런스 플랜을 먼저 좀 모델링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쪽 날개가 되는 레퍼런스 플랜을 그렸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를 바로 지정을 하면서 갈게요. T2 해놓고 또 내려서 하나 더 복사하고 이게 이제 아래판이 되겠죠. 네. 얘도 T2 위아래부터 먼저 지금 그리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H빔의 위아래부터 먼저 그렸고요. 이 전체 길이가 H빔의 높이잖아요. 네, 그렇죠. H 잡아놓고 이제 H형광의 기둥 부분을 모델링할 네. 수 있는 레퍼런스 플랜을 그릴 건데요. 일단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레퍼런스 플랜을 좀 그려놓고 이렇게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가 동등할 수 있도록 네. EQ 기능을 해서 고정을 해 놓을 거예요. 음, 이렇게 놓은 이후에 이 전체 폭은 T1이 되겠죠? 그쵸. 네. 네. 앞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매개 변수를, 네. 네. 그래서 지금 위쪽 두께와 기둥의 두께, 아래쪽 두께는 다 지정을 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H형광의 너비가 너비만 남았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분도 이렇게 해서 왼쪽 너비랑 오른쪽 너비를 잡아주고 네. 이 전체 부분은 아까 지금 기둥이랑 동일하게 네. 좌우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EQ 기능을 EQ 해주고 해주고, 이 전체 폭은 한 번 더, 네. 매개 변수를 H빔 할당해주고, B 매개변수를 지정해서 지금 네. 보이시는 이제 이 꼭지점들이 네. H형광 형태가 되었고요. 여기서 그렇죠. 하나 더 이제 마지막 R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음, 매개변수 지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끝에서 또 씌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R값이 되어야 되고요. 네. 요 밑에 쪽도 R값이 값이, 되어야 되고 네. 이 사이의 폭도 R값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값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플랜을 통해서 기본 형태는 다 잡았고요. 네. 여기 이제 라인 기능을 써서 직접 H형광의 형태를 잡아주겠습니다. 네. 네. 일단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직선 구간은 모델링을 했고요. 네. 이번에는 요 센터점을 기준으로 홀을 음. 그려주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아, 네. 네. 이렇게 그려졌으면 일단 저희가 그린 라인이 이 네. 레퍼런스 플랜이랑 네. 이제 좀 종속 관계가 되어야 돼서 그쵸. 레퍼런스 플랜 한번 찍고 라인을 찍어서 다 잠가줄 거예요. 네. 이렇게 모든 라인을 이 레퍼런스 플랜에 종속될 수 있도록. 네. 참조평면이 움직일 때 이제 객체도 같이 움직일 수 맞습니다. 있게 고정을 해주는 거죠. 예, 이 라인이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레퍼런스 플랜이랑 제가 라인으로 잡아놨던 외형선들을 종속 관계를 묶어놨고요. 네. 이렇게 돼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변수가 변경될 때 이 사이즈가 같이 변경되는지. 네. 일단 얘를 예를 들어 10으로 하면 잘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쪽 두께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아래 네. 사이즈 같이 잘 위아래가 같이 늘어났고, 늘어났고, 요 R값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으로 눌렀을 때, 네. 잘 R값도 잘 늘어났네요. 반영됐고, 가장 중요한 HBM의 높이, 기본 사이즈도 네. 밑으로 잘 높이도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났고, 폭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일단 네. 저희가 원하는 H형광의 단면을 프로파일로 만드는 작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이제 네. 아까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두었던 제네릭 모델 템플릿 쪽으로 가져갈 이제 거예요. 로드를 해야 되죠. 예, 네. 맞습니다. 그 기능은 여기 로드 인투 프로젝트나 로드 인투 프로젝트 앤드 클로즈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로드 인투 프로젝트 클로즈를 써서 템플릿을 갖고 왔고, 네. 보시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시냐면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패밀리 탭을 눌러보시면 네. 여기 프로파일이라고 생겼잖아요. 네. 추가가 여기 됐네요. 보면 지금 이름이 저희가 따로 저장을 안 해서 네. 패밀리 2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잠깐 이름만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HBM이라고 패밀리 이름 바꿔놓고 네. 유형 명칭도 보기 좋게 HBM이라고 네. 해놓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사진의 형상처럼 네. 또 이제 패밀리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음, 그러려면 방금 프로파일처럼 사전에 매개 변수를 또 만들고 네. 그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이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레퍼런스 플랜을 먼저 그릴 건데요. 네.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어떤 거죠?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에서 매개 변수를 한 5가지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매개 변수가 이제 현재 프로젝트에서 네. 그 값이 연동될 수 있도록 매개 변수 매핑을 하려면 네. HBeam에서 쓰였던 매개 변수와 연동이 될 수 있는 매개 변수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러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그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동일한 이름을 쓸 거예요. 네. 확인하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B 똑같이 스트럭처 유형으로 둘게요. 이 네. 유형이랑 인스턴스의 차이는 혹시 다들 아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패밀리를 선택을 해서 어떤 값을 선택을 하고 수정을 할 때 네, 특성 창에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유형 탭에서 네. 수정을 할 수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있는지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게 기능적으로는 좋은 설명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에서 네. 사용되는 동일한 패밀리로 여러 객체를 만들었다면, 객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뭔가를 입력하고 싶다면, 네. 인스턴스 매개변수를 써야 하는 거고, 음, 이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10개 객체를 만들었을 때, 10개를 동일하게 한 번에 변경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유형 형태의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네. 관리를 하시면 좋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HBM의 형상은 유형에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타입으로 타입으로. 놓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파일과 연동될 매개 변수를 만들어 네. 봤는데요. 그럼 일단 아까 프로파일에서 썼던 값들이랑 동일하게 네. 값을 좀 사전에 입력을 해 놓을게요. 매개별수 동일하게 맞추고 네. 일단은 값도 동일하게 네.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파일에 이미 저희가 매개 변수 값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지금 현재 최종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이 매개 변수에 기본으로 쓰여질 수 있는 값을 사전에 넣어놓고 네. 매칭 작업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칭을 어떻게 하냐면 네.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패밀리의 프로파일에 보시면 가장 네. 마지막에 유형이 선택이 돼요. 네. 이 유형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파이 타입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네. 네. 요걸 눌러주시면 프로파일에서 사용됐던 매개 변수 리스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음. 그럼 여기서 가장 오른쪽 끝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는데 네. 요걸 눌러주시면 음. 현재 템플릿의 매개 변수랑 프로파일에서 쓰였던 매개 변수를 여기다 동일하게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거네요. 매칭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동일한 이름으로 다 매칭을 좀 해줄게요. 네. 이렇게 매개 변수 매칭을 다 해놨고요.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프로파일에서는 H로 썼는데 여기서 지금 W로 들어가 W로 있어서 돼 있네요. 네. 요거는 제가 H로 잠깐 바꿔줄게요. 네. 그리고 잘 걸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H에 H로 걸려 H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수치가 프로파일의 수치는 100, 뭐 10, 6, 8로 되어 있지만 네. 현재 최종 프로젝트 파일에서 요 값을 변경해주면 제가 150 규격에 맞게 한번 값을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했을 때 네. 프로파일의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음. 이렇게 보시면 아, 현재 동일하게 프로파일에 있는 매개 변수 값도 변경이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일단 해놓은 거라 일단 네. 다시 값은 100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이랑 매칭할 매개 변수는 다 만들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직접 서포트의 사이즈 조절이나 높이 조절 그리고 뭐 베이스 플레이트나 음. 콘크리트의 사이즈 조절을 위한 매개 변수를 좀 더 만들어 볼 네. 거예요.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방금 HBM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위해서 제가 스트럭처럴에다가 매개 변수 좀 그렇죠. 모아놨었어요. 네. 서포트에 관련된 부분은 디멘전 그룹에다가 좀 모아서 네. 매개 변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그 서포트 형태에 대한 부분을 네. 만들 때 필요한 변수들은 일단 유형 형태 말고 저희가 뭐 수식을 걸기도 하고 네. 사용자가 높이 조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형태로 좀 음. 존재하는 게 추후에 패밀리를 사용할 때 좀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인스턴스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트의 너비 이렇게 지금 이제 서포트의 형태나 뭐 치수 조절을 위한 매개 변수를 일단 우선 만들어 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서포트가 앞에 붙어 있는 매개 변수는 서포트의 높이나 네. 폭을 조절하는 거고요. 음. 베이스 플레이트가 붙은 건 베이스의 뭐 기본 사이즈랑 네. 그리고 이제 H빔과의 이격거리를 위한 옵셋 값 2개. 음.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베이스 플레이트처럼 콘크리트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기 위한 세 가지 변수랑 네. 또 이격거리를 위한 옵셋 값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일단 레퍼런스 플랜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이 형태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평면에서 작업하기보다 프론트 뷰에서 네. 작성하기 좀 유리해요. 그래서 프론트 뷰를 눌러서 여기서 모델링을 할 건데 모델링을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또 있네요. 보시면 평면에서 보시면 이 레퍼런스 플랜이 두 가지 보이시죠? 네. 여기 교차점과 단면도에서 보이는 레퍼런스 0레벨은 플로어 레벨과 수직으로 가고 있는 이 레퍼런스 플랜의 교차점인 이 부분이 네.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 패밀리를 로드할 때 마우스 커서가 있는 기준점이 된 맞습니다. 거네요. 네. 프로젝트 파일에 배치할 때 기준점이 이 교차점이니까 네. 패밀리를 만들 때 이 교차점을 좀 잘 주의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일단 패밀리를 만들 때 저희 네. 레빗의 패밀리 구성 체계를 보면 상위에 카테고리 분류 기준이 있어요. 네. 그 카테고리 분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패밀리도 지금은 저희가 템플릿을 제네릭 모델로 네. 일반 선택했기 모델로 때문에 했죠. 거기서 이미 제네릭 모델이라는 카테고리가 지정이 되어 있긴 한데 네. 프로젝트의 특성이나 쓰임상 카테고리가 제네릭 모델이 아닌 뭐 파이프 액세서리라든지 네. 뭐 스트럭처 관련된 카테고리를 가야 한다면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패밀리 카테고리 앤 파라메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저희가 템플릿이 제네릭 모델이랑 제네릭 모델로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네. 여기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로 쉽게 바꾸실 수 있어요. 아, 저희는 이번에 좀 바꿔보려고 하니 파이프 액세서리로 네. 일단 정해놓고 가볼게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레퍼런스 플랜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네. 전면도를 열었고요. 첫 번째로 서포트의 상단 레벨을 지정할 서포트 H 값과 연동될 레퍼런스 플랜을 하나 그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 레퍼런스 플랜은 치수선을 생성해서 매개변수 연동을 서포트 H에 걸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 이제 좌우 네. 폭을 잡을 서포트 이거를 F 네, 잡아놓고 주고 이렇게 서포트 W랑 걸어줄 건데 얘 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중심 입력 기준점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요 그렇죠. 교차점. 그러니까 좌우가 동등하게 길이가 잡히면 나중에 추후에 사용하실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EQ 기능을 활성화해서 좌우 네. 길이가 같아질 수 있도록 정의를 하고 숫자는 좀 제가 0단위는 좀 맞춰 놓을게요. 네. 뭐 그래서 1200의 폭에 높이 1000짜리 서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본은 됐고요. 여기서 H빔을 만들기 전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의 네. 윗면을 먼저 레퍼런스 플랜으로 또 매개변수 매칭을 해줄 건데요. 네. 보시면 레퍼런스 플랜 하나 복사해서 0레벨 기준선이랑 이렇게 치수로 잡아놓고 매개변수 매칭을 해줄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일단 H빔을 먼저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는 서포트의 프레임이 되는 윗면을 먼저 그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윕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크리에이트에 스윕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스케치, 경로 스케치를 먼저 해야 돼요. 네. 수입이 될 이제 경로를 그려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경로에 H빔이 그려지도록 경로는 잡았는데 네. 여기서 이 서포트 W랑 이 경로가 서로 매칭이 되어서 서포트 W 값을 바뀌었을 때 이 H빔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날 수 있도록 네. 또 어레이에서 이 끝점을 같이 잡아줘야 돼요. 네. 또 요렇- 구속을 해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레퍼런스 플랜을 먼저 다 잡아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구속을 해 놓았고요. 일단 그 경로 스케치는 다 되었고 네. 이 경로에 지나갈 단면을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던 네. 프로파일에서 선택을 할게요. 아, 네. 불러왔던 프로파일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파일이 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네. 3D 뷰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아, HBM이 요런 형태로 요 네. 경로를 따라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저희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워져 있네요. 마치 옆으로 누워져 있어서 네. 각도를 좀 바꿔가지고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음, 각도 조정을 해서 맞춰놓고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HBM 형상이 제대로 네, 만들어졌네요. 제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희가 레퍼런스 플랜을 하나 안 그은 게 있어요. 어, 이제 요 아랫면을 기준으로 레퍼런스 플랜을 하나 그려놔야 되는데 네. 그려놓고 좀 계속 진행할게요. 이건 뭐냐면 얘도 변수 조정이 필요한데 얘는 저희가 아까 만들어놨던 HBM의 H값이랑 연동이 되게 해놓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H빔의 크기가 조절이 되면은 얘도 동문도 같이 같이 내려오고 왜냐면 요 기둥을 그릴 때 네. 기둥의 길이 값이 현재 요 레퍼런스 플랜이랑 같이 연동이 되어야지만이 네. 이제 서포트가 제대로 모델링이 되거든요. 음,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둥을 계속 만들어 볼게요. 네. HM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지금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요 이제 HM 폭이 변경될 때 빔 사이즈가 같이 조정이 같이 되는지 조절되는지. 네. 보시면 네. 위에 프레임도 조정이 되고 기둥도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높이 값을 바꿨을 때 또 잘 움직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잘 움직이는 게 확인됐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랑 이제 콘크리트 부분을 모델링 할 건데요.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에서 좀 잡아볼게요. 네. 일단 요 레퍼런스 플랜이랑 요 레퍼런스 플랜 그리고 요 센터 레퍼런스 플랜을 기준으로 음, 베이스 플레이트의 이제 위치나 사이즈를 잡을 거예요. 네. 그러려면 또 레퍼런스 플랜을 또 그렇죠. 만들어줘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네. 익숙해지셨네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레퍼런스 플랜 하나랑 두 번째 네. 그리고 위아래 쪽도 잡아줘야 하니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아래쪽도. 하나를 그려줄게요. 임의로 그냥 해놓고 일단 기본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치수를 베이스 플레이트의 뎁스와 네. 베이스 플레이트의 위드로 매칭을 해놓겠습니다. 네. 값이 별로 이쁘지 않죠? 100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200. 사이즈 변경을 임의로 좀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저희 HBM이랑 베이스 플레이트가 모델링 될 부분이 네. 너무 이격이 심하잖아요. 네. 이래서 제가 사전에 베이스 플레이트 관련된 옵셋 값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옵셋은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 사이의 치수를 활용해서 옵셋을 걸 건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옵셋 1로 잡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위아래 부분인데 네. 이 센터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옵셋 2번에 걸어 놓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음. 위치가 맞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옵셋 1이나 옵셋 2에 수식을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기본 옵셋 값을 HBM 끝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끝까지 네. 50mm 이격을 주고 싶어요. 음.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의 1번 옵셋 값은 50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 사이에 이격거리가 50이 됐고 네. 조절이 확인해 됐네요. 보시면 여기 같이 50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이후에 이제 위아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위아래는 이 센터선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네. HBM의 절반 값이 필요해요. HBM의 절반 값 플러스 좌측에서 잡았던 50mm를 더할 거라 네. 그 부분도 수식을 한번 짜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위아래가 사이즈가 다 같은 이렇게 지금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가 확인이 되었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추후에 HBM의 사이즈가 변경됨에 따라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위드 값이나 D 값이 변경될 수 있도록 네. 위드랑 D에도 수식을 걸어줘야 돼요. 지금은 네. 그냥 현재 100 곱하기 100인 사이즈에 맞춰서 음. 모델링만 해놓은 거라 W랑 D에도 수식을 좀 걸어주겠습니다. 네. 이 W랑 D에는 HBM의 B 값에 플러스 베이스 플레이트의 옵셋 값 네. 1에 대한 2배. 2배. 양이 옆으로 늘어나니까 그쵸, 2배가 맞습니다. 되겠죠? 베이스 플레이트의 D값은 이렇게 수식을 걸었고요. 이제 네. 베이스 플레이트의 위드 값도 HM의 H랑 연동을 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다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수식이 다 걸렸고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옵셋 값만 변경했을 경우 옵셋 값을 50에서 100으로 키워볼 거예요. 네. 그러면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즈가 커진 걸 보이죠. 아마 네.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다 동등하게 100mm 이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베이스 플레이트의 기본 이격거리를 1번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HB의 사이즈가 네. 커질 경우에도 동등하게 베이스 플레이트가 같이 연동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HB 사이즈가 커졌지만 동등하게 베이스 플레이트의 기본 레퍼런스 플랜은 아, 동일하게 계속 50으로. 50mm 이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형성된 게 보이시죠? 네. 베이스 플레이트의 레퍼런스 플랜은 다 땄고요. 네.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에서 돌출, 네. 이번엔 돌출로 네, 하죠. 돌출 눌러서 여기 이제 편집기에서 렉탱글러를 누른 다음에 사각형을 쉽게 그려줄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도 레퍼런스 플랜과 이 라인을 네. 중속 관계로 두면 추후에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그렇죠. 자동으로 형상도 같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구석을 또 네. 걸어주고. 돌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면에서 잡으면 높이 값을 조절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프론트에서 그 높이 값도 매개면서 연동을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의 네. 상단면과 그쵸. 상단면을 아래 센터점과 이 부분을 될 것 같아요. 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까지 모델이 다 되었어요. 네. 이번엔 콘크리트도 베이스 플레이트랑 동일한 방법으로 할 거라 네. 그냥 빠르게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형상은 다 만든 것 같아요. 네. 3D 뷰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네. 보시면 현재 제로 값은 안 들어가 있지만 형태는 거의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옆에서. 구속 조건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이렇게 놓고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변수가 일단 H빔 사이즈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네. 빔 사이즈를. 이렇게 H빔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도 네. 잘 변경이 되었고요. 보시면 베이스 플레이트의 사이즈나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사이즈가 사이즈까지. 네. 이격거리가 옵셋에 지정이 되어서 잘 변경이 되었어요. 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높이 값 조절 한번 해볼게요. 네. 서포트 H 값을 자꾸 텍스트가 옆으로 가네요. H 값은 한 1500 정도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Y 값도
1500 정도로 네. 높이와 너비를. 지금 잘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셨어요. 이렇게 네. 하면 일단 패밀리는 형상이나 변수 음. 지정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포트는 다 만들어 봤고요. 네. 이제는 너무 색깔이 다 한 색깔이라 밋밋하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다 회색으로 그냥 다 네. 콘크리트처럼 보여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도 한번 재질을 좀 입혀볼게요. 네. 재질은 일단 재질 관련된 매개 변수를 또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철골 재질이 이렇게 프레임이랑 베이스 베이스 플레이트 플레이트. 다 동일한 철골 재질로 놓고 저 이제 콘크리트 재질은 또 콘크리트 재질로 한번 콘크리트로.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매개 변수 두 가지를 만들어서 각각 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개 변수 생성은 스틸로 해서 매개 변수 유형을 여기 보시면 요 매터리얼을 선택하셔야 돼요. 음. 이렇게 해놓고 유형으로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이번엔 콘크리트가 되겠네요. 콘크리트에 대한 걸 또 매터리얼로 잡아놓고 네.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변수를 만들었으면 이 매터리얼에 관련된 매개변수들은 요 값을 보시면 이 점점점 생기는 게 있어요. 네. 요걸 누르시면 현재 패밀리에서 갖고 있는 재질표가 뜨는데 네. 여기서 원하는 재질 하나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재질이 별도로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난 가볍게 하나 그냥 복사해서 네. 재질 추가하는 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하나 추가해서 색상만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스틸이라고 해놓고 그래픽 색상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색상으로 어플라이 하면 이 색상이 지정될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스틸 말고 저희가 또 콘크리트를 하나 네, 더 추가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해서 콘크리트는 그냥 회색 그대로 쓸게요. 네. 그래서 어플라이 해놓고 일단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로 지정이 됐네요. 네. 얘도 만들면서 바로 지정이 됐네요. 네, 스틸로 하나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고 이제 매개변수 지정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해서 수성창을 보시면 여기 매터리얼이라고 있어요. 음. 여기서 이 끝을 또 누르시면 매개변수랑 연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틸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재질로 색상이 변경됐죠. 네. 콘크리트도 또 매개변수 지정을 콘크리트로 해줘 볼게요. 네. 이렇게 색상이 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형태에 대한 거, 뭐 네. 재질에 대한 거, 색상에 대한 건 다 작성이 완료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팁인데 BIM 자체가 형태만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물량 산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뭐 저희 뒷시간에 스케줄을 하면서 물량 산출도 좀 배워볼 건데 기왕이면 요 철골의 무게랑 뭐 베이스 플레이트의 무게 네.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적 같은 거는 사전에 물량이 산출될 수 있도록 네. 매개변수를 또 활용해서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네. 패밀리를 하나를 작성하는데 네. 매개변수가 굉장히 많이 쓰이네요. 엄청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매개변수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해놓으신 상황에서 이렇게 패밀리든 프로젝트 파일이든 작업을 진행해 보시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물량 산출 관련된 것들 또 시작해 볼게요. 네. 또 매개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패밀리 타입으로 가야 하는데 네. 일단 이 물량 산출 같은 경우에는 이 패밀리 파라미터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파라미터를 써야 되나요? 저희 그 쉐어드 파라미터라고 공유 파라미터가 있는데 네. 그 공유 파라미터를 생성을 하고 그 파라미터 안에다가 관련된 값을 나오게 해야 추후에 프로젝트 파일에 넘어가서 네. 그 관련된 값들을 스케줄에서 확인을 하고 음. 물량 산출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공유 파라미터를 추가하면서 물량 네. 산출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대표님, 패밀리 파라미터가 있고, 공유 파라미터가 있는데, 쉐어드 파라미터가 있는데, 네. 쉐어드 파라미터랑 패밀리 파라미터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일 안에서만 음. 사용이 될 수 있다면 뭐 패밀리 파라미터나 나중에 프로젝트에서도 프로젝트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공유 파라미터는 뭐 패밀리든 음. 뭐 프로젝트 파일이든 서로 상호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음. 공유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저보다 앞서서 실무 뜯어먹기 찍으셨던 저희 기존 컨텐츠에서도 음. 한번 다루셨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공유 파라미터 관련돼서 내용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서 제작됐던 컨텐츠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전에 만들어놨던 그 공유 파라미터 중에 네. 지금 베이스 플레이트 웨이트에 대한 거랑 H빔 웨이트 그리고 콘크리트 체중에 대한 걸 미리 사전에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레빗의 기본 단위에 무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무게에 관련된 부분은 네. 저희가 파라미터의 종류를 그냥 넘버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적 같은 경우에는 네. 레빗에서 볼륨 값을 제공하고 있어서 볼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HBM의 웨이트부터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얘도 인스턴스로 두어야 하고요. 네. 얘는 디멘전 말고 스트럭처
아날라시스 뭐 이런 그룹을 좀 바꿔볼게요. 네.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해서 나머지도 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한 가지 더 만들어야 되는 게 네. HBM이 규격별로 다 이제 규격표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 사이즈별로 단위 중량이 정해져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단위 중량에 대한 부분을 매개변수로 하나만 더 만들고 갈게요. 네. 유니웨이트라고 해놓고 그러면은 스트럭처에 같이 관리를 해서 이렇게 그 H형광의 유닛 웨이트를 입력할 수 있는 매개변수도 만들어 봤고요. 네. 단위 중량에 대한 부분은 H형광 규격표를 보면 좀 음.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7.2kg/m 제곱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17.2 값을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HBM의 전체 무게에 대한 부분은 수식을 또 짜볼게요. 번째로 서포트에 W 값을 한번 더해야 하고요. 네. 더하기 서포트의 H 값 중에 네. 전체 H 값 중에 HBM의 높이를 빼야 돼요. 아, 그렇죠. 그쵸? 저희 기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빠져야 되니까 여기에 H빔의 높이를 또 빼줄 높이를 또 거예요. 빼주고. 그 네.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도 빼줄 거예요. 네. 두께면 H 값이니까 이렇게 빼준 이후에 네. 요게 이제 하나의 기둥의 길이이다 보니 이게 곱하기 1을 해서 전체 길이 값은 산출을 했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H형광의 길이당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유닛 웨이트를 아, 곱해주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유닛 웨이트를 곱해주는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수식을 쓸 때에는 네. 파라미터의 단위에 맞춰서 써야 돼요. 음. 지금 HM의 유니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넘버라고 해서 별도의 그렇죠. 뒤에 단위가 붙지 않는 숫자로만 잡아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 쓰였던 각각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단위들을 다 네. 없애는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아, 그러기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는 다 길이 값이었기 때문에 네. 밀리미터가 한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밀리미터를 한번 나눠주기 위해서 그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네. 넘버로 바꾸기 위해 단위를 갖고 있는 1mm를 나눠줄 1mm를.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계산해서 나왔네요. 값이 근데 너무 높죠? 왜 높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전체 단위가 밀리미터였잖아요. 아, 근데 단위 중량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퍼 미터란 말이죠. 네. 그래서 1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1000으로 나눠주는 걸로 네. 네.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면 지금 현재 모델링 되어져 있는 H빔의 무게값이 이렇게 뭐 73.6kg이다 네. 라고 값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한 무게인데요. 네. 이 부분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단지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기에 따라서 뭐 높이나 가로 세로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베이스 플레이트는 철의 비중을 사용할 거예요. 어, 그래서 우선은 베이스 플레이트와 관련된 세 가지 값을 다 곱해줘서 최저값을 구한 이후에 네. 그 최적의 철의 비중을 곱해서 킬로그램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라 H 써서 넣고 또 곱하기 W 넣고 네. 이렇게 그럼 3승이죠. 밀리미터의 3승이고 그렇죠. 여기에 철의 비중이 7.8485 요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곱하기 7.85로 하고 저희는 네. 그 대신 단위 치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얘도 지금 킬로그램이라 단위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밀리미터가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 3번 나눠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저 7.85가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알고 있어서 단위 치안을 하려면 제가 100을 3번 나눠줄 거예요. 100ml를 한번 3번 나눠주면 철의 비중 값과 단위 치안을 맞춰서 킬로그램 단위의 수치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트는 지금 3.14kg 정도로 수치가 잡히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최적이니까 네. 얘는 부담 없이 그냥 이 콘크리트 관련된 매개 변수를 다 곱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네. 단위를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네요. 맞습니다. 이 최적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자체를 최저값에 맞게 잡았기 때문에 네. 그냥 다 곱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미터 3승일 거예요. 0.018 미터 3승의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네. 뭐 73kg의 H빔과 3.14kg의 베이스 플레이트 철이 들어간다 네. 라고 해서 물량 산출을 할 수 있는 값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마지막 이제 매개변수 활용인데 네. 저희가 패밀리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밑에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패밀리를
꼭 바닥에 놓는 형태로만 쓸 건지 아니면 음, H빔 위에 저걸 올릴 건지에 따라서 밑에 콘크리트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온오프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네, 이 콘크리트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할 수 있게까지도 네, 한번 조건식을 걸어 볼게요. 네, 너무 조건까지는 아니고요. 온오프 매개 변수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패밀리 매개 변수로 콘크리트 온, 오프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건 인스턴스로 잡아 놓을 거고요. 네, 파라미터의 타입은 여기 보시면 yes or no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보면 이 yes or no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 밸류 값에 네. 체크, 체크를 하느냐, 안 맞습니다. 하느냐로 구분하는 거죠. 체크를 하면 ON이 되는 거고 체크를 그렇죠. 안 하면 오프가 네, 되겠죠. 그럼 요걸 일단 걸어놓은 이후에 이 콘크리트를 실제 객체를 클릭하고 여기 비지블에서 네, 요 끝에 또 조그마한 상자를 누르시면 콘크리트 온앤오프에 네. 연동을 할 수 연동을 하는 있어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하나 더 콘크리트 물량 산출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콘크리트가 온이 됐을 때는 물량 산출 값이 나오고 그쵸. 오프했을 때 물량 산출 값이 안 나와야 안 나와야 하니까 되죠. if 조건식을 한번 써볼게요. 네, 그래서 if를 쓰고 conc 이 매개 변수 값이 네. 항상 이렇게만 넣으면 참일 경우에는 지금 요 계산이 되는 계산값이 값이 거고, 나오는 거고 네, 거짓일 경우에는 0이 나올 수 0으로, 있게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참이랑 0인데 그쵸. 체크를 해제하면 값이 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콘크리트를 모델링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제대로 된 물량이 네, 연동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패밀리를 만들어 보면서 뭐 매개변수를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치수를 조절하고 뭐 계산값을 쓰고 그리고 뭐 재질을 입혀보고 마지막에 물량 산출용 수식을 짜는 것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일단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패밀리에 대한 기본 어떤 설정이라던가 속성 값을 넣거나 매개 변수를 작성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패밀리를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하거나 혹은 많은 레퍼런스를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에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밀리를 작성하는 게 어렵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만든 패밀리를 나중에 활용할 때에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 물량을 산출한다거나 네, 아니면 다양한 사이즈의 그런 패밀리들을 한 번에 작성으로 모든 걸 만들어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작업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2편까지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패밀리 2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컨텐츠처럼 이번에도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